12월 12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38% 상승한 4167.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9% 상승한 937.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3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경방, 세아베스틸지주, 로스웰, 삼표시멘트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6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AI 거품론이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S&P 지수와 다우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 생물보안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은 사실상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겨냥하는 법안으로 현재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전해졌어요.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의료 AI 산업의 혁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 AI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 혁신을 이끌기 위해 공공보건 의료 데이터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들의 의료 데이터 이용권 지원도 늘린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총 상위 바이오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미국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제조 공정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머크에게만 특허 소송을 제기했던 할로자임이 알테오젠까지 조준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바토클리맙의 향후 개발 방향을 놓고 미국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와 기술 반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바토클리맙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에게 기술 이전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입니다. 이뮤노반트가 개발 우선순위를 다른 치료제로 변경하면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술 반환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바이오 기업들 일부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추진 중인데요. 영국의 시장 분석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가 아리바이오의 경구용 치매 신약을 혁신적인 치료제로 평가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임드바이오는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항체 약물 접합체 기반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에임드바이오가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을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쿼드메디스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쿼드메디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마이크로니드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인 의료용 마이크로니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JLK는 언론을 통해 한림대 성심병원과 내 영상 분석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식약처의 허가가 완료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로봇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차그룹은 수소와 로봇 사업을 담당할 태스크포스 조직을 신설한다고 전해졌으며 올해 안으로 해당 조직을 담당한 인물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가 자율주행과 로봇, 인공지능을 결합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32만원에서 38만원으로 상향했는데요. 현대차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0만 1,500원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TXR 로보틱스는 언론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투모로우 로보틱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력은 세미 휴머노이드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상장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기업 공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8천억 달러, 하나로는 11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경영진들은 상장 시점을 내년 중후반으로 설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아베스틸 지주는 미국 특수합금 공장의 완공이 임박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NH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해당 공장이 조만간 시운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공장에서 생산할 특수합금의 주요 수요처는 스페이스X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며 세아베스틸 지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34,000원에서 44,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4,750원입니다. 이어서 스피어는 어제 장마감 후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 업체와 8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328%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번 부동산 자산주 테마입니다. 서울 지역의 재개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서울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삼표시멘트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레미콘 부지 개발에 나섰다고 전해졌는데요. 삼표시멘트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관련주로도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경방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소유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이브존 INC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삼표시멘트, 경방순입니다. 다음은 5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언론을 통해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 소재에 대한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의 후속 계약을 통해 단조품과 모듈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그 밖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부터 첫 번째 소형 모듈 원전 전용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와 관련하여 해명 공시를 통해 공장 투자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재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구자근 의원은 원자력진흥법의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인해 전력 수요가 확대되면서 소형 모듈 원전이 효율적인 전력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전력 설비 테마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미국장 마감 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출액은 180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174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는데요. 이 같은 실적에 브로드컴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브로드컴의 호실적에 전력설비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로스웰은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로스웰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트릴리언럭 그룹은 전자공시를 통해 로스웰의 주식 2,414만 주에 대한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52%에 해당하며 공개 매수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1,580원이며 로스웰의 오늘 종가는 1,296원입니다. 이어서 레이는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장비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촬영 시간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 단축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밖에도 레이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 참가하여 디지털 덴탈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은 90억 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호방그룹이 한진칼의 지분을 18%까지 늘린 가운데 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한진칼의 지분 20%를 보유 중입니다. 이어서 KS인더스트리를 비롯한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나그룹이 오스탈의 지분을 19.9%까지 인수하는 방안을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하나그룹은 미국과 호주에서 조선과 방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오스탈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스탈은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도 정부가 조선업 육성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잊고 있는데요. 최근 HD현대는 인도 정부와 신규 조선소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도에 신규 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윈 플러스를 비롯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과기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양자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양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2028년까지 국산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을 1200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크라우드웍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크라우드웍스가 2월달에 출시한 AI 솔루션이 데이터 전처리부터 에이전트 개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밝혔는데요. 크라우드웍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크라우드웍스는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로봇 및 피지컬 AI 기업들과 협력하여 학습 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액트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액트로가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라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대성산업, 2위는 대원전선,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KCTC, 5위는 일동제약, 6위는 세이브존 INC, 7위는 지능기업, 8위는 한올바이오파마, 9위는 하나시스템, 10위는 A프로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원전선, 세이브존 INC, 하나시스템입니다. 대원전선은 전력설비 기업입니다. 세이브존 INC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으로 부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시스템은 방산 및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삼표시멘트, 2위는 제형솔루텍, 3위는 하림지주, 4위는 현대모백스, 5위는 쿼드메디슨, 6위는 유진로봇, 7위는 소록스, 8위는 YJ링크, 9위는 이뮨온시아, 10위는 클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표시멘트, 하림지주, 쿼드메디슨, 유진로봇, 소록스, YJ링크, 클로봇입니다. 삼표시멘트는 부동산 및 정원호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하림지주는 자회사인 하림산업을 통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사실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쿼드메디스는 신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며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진로봇과 클로봇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YJ링크는 스페이스X의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삼성에피스홀딩스,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일동제약, 5위는 이수페타시스,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하나시스템, 8위는 현대차, 9위는 대성산업, 10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에피스홀딩스, 하나시스템입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증권사의 저평가 분석이 나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방산 및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클로봇, 2위는 에임드바이오,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BHI, 5위는 쿼드메디슨, 6위는 에코프로, 7위는 하림지주, 8위는 유진로봇, 9위는 ABL바이오, 10위는 로보티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로봇, 에임드바이오, BHI, 쿼드메디슨, 하림지주, 유진로봇입니다. 클로봇과 유진로봇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에임드바이오와 쿼드메디슨은 바이오 기업으로 에임드바이오는 지난주에 상장했고 쿼드메디슨은 오늘 상장했습니다. BHI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하림지주는 부동산 재개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